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가중치 초기화 및 활성화 함수를 주제로 기초 세미나를 맡은 19학번 이수진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딥러닝의 두 가지 핵심 기술인 합성구 신경망과 역전파는 이미 1989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을 위한 딥러닝의 기본인 LSTM 알고리즘은 1997년에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2년 이후에 딥러닝이 급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데이터셋과 벤치마크, 그리고 알고리즘의 향상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향상된 것일까요? 신경망층에 더 잘 맞는 활성화 함수, 그리고 층별 사전 훈련을 불편하게 맞는 가중치 초기화 방법, PMS 프로과 야담과 같은 더 좋은 최적화 방법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향상으로 10개 이상의 층을 가진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어서 딥러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세 가지 향상된 알고리즘 중 활성화 함수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란 출력값을 활성화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값을 부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비선형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왜 비선형으로 바꿔야 할까요? 이는 딥러닝 모델의 레이어층을 깊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선형 함수는 말 그대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의 형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선형은 쉽지만 망이 깊어지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FSWS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은리층을 두 개 추가한다고 하면 출력층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이 식이 됩니다. 근데 이를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이 W 제곱값을 K로 가정해 버리면 WS는 K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은닉층이 없는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함수로는 은닉층을 아무리 여러 번 추가해도 한 번 추가한 것과 차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층을 쌓는 혜택을 얻고 싶다면 활성화 함수로는 반드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 함수입니다. 최초로 사용한 활성화 함수인 계산 함수는 활성화의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또한 0 이상이면 1, 그리고 0 미만이면 0이라는 점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듯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산 함수는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실제 신경망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역전파 과정에서 이제 미분값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계값 지점에서는 불요소점을 갖게 되어서 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지점에는 그 미분값이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단점으로서 신경망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 시그모이드는 계산 함수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불연속성을 해결한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함수로 이 로지스틱 함수와 하이퍼 탄젠트 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신호의 총합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 신호의 값이 커질수록 뉴런의 활성화율이 1로 수렴합니다. 또 작아질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 로지스틱 함수를 미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값이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망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4분의 1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쪽 끝 -5보다 작을 때 그리고 5보다 클 때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전파 과정에서는 미분값을 사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정보가 유실되면서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층을 깊게 쌓을 경우에는 정보가 모두 유실이 되게 되는데 이를 기울기 소실이라고 하며 학습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 기울기 소실이라는 개념은 가중치 초기화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할 예정입니다. 로지스틱에서 조금 더 개선된 것이 바로 하이퍼 탄젠트 함수입니다만 이 로지스틱과 달리 마이너스 1에서 이제 1 사이로 만들어주는 것 외에 유사함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는 불량 속성을 해결했지만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입니다. 이 렐루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보완한 함수로서 그 식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렐루 함수의 특징은 s가 0보다 클 때 미분값이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어져도 손실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값이 항상 0과 1이기 때문에 연산이 빠르다는 것도 이 렐루 함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렐루 함수는 은닉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 0 이하의 값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리케 함수가 고안이 되었습니다. 리케 함수에서 이 식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여기서 a는 0.01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케 렐루 함수 외에도 p 렐루 함수 등 이제 렐루 함수를 개선한 함수들이 생겨났는데 이 함수들의 핵심은 바로 이 0 이하에서도 작은 값을 가지게 해서 신경이 죽어버리는 형상을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일반적으로 이 렐루 함수 또는 리케 렐루와 같은 리케 렐루와 같은 렐루 함수를 변형한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맞게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받아 0 또는 1의 값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중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출력층의 정교화를 위한 함수로 유련의 출력값에 대해서 클래스 분류를 위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층에 대한 정교화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모든 출력값을 더하면 1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진 분류보다 다중 분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활성화 함수처럼 가중치 초기화도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중치 초기값에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치를 잘못 설정할 경우 기울기 소실 문제나 표현력의 한계를 갖는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딥러닝의 학습 문제가 논 코벡스이기 때문에 초기 값을 잘못 설정할 경우에는 이 로컬 맥시멈에 미니멈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오래 학습할 경우에는 과대적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가중치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서 빠르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초기값 설정을 잘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0뿐만 아니라 똑같은 값으로 초기값을 모두 같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역전파를 통해서 이 갱신하는 과정에서 모두 같은 값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경망의 모두의 파라미터가 모두 같다면 여러 개의 노드로 신경망을 구성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즉, 이 말은 층마다 한 개의 노드를 배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값은 모두 같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과 달리 이제 랜덤감으로 설정해 보고 정규 분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활성화 함수에 대해 살펴보면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인풋의 값이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미분값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정규 편파를 따르도록 가중치를 랜덤하게 초기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노드는 100개의 노드를 설정하고 5층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경망의 활성화 출력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커서 이 층이 깊어질수록 가중치의 값들이 0과 1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값이 0과 1에 가까울 때 로지스텍 함수의 미분값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그레디언트 베니시라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표준 편차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를 0.01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표준 편차를 적게 하면 층이 깊어질수록 이 가중치의 값들이 중간 0.5 부근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초기화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나은 학습을 위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비에르 초기화 방법입니다. 이 사비에르 초기화 방법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의 개수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를 n개라고 하고 현재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를 m개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로 가중치를 초기화합니다. 이전과 이제 동일한 신경망에서 이 방법으로 초기화한 뒤 그래프를 보시면 활성화 값이 그 이전의 두 방법보다 훨씬 고르게 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베이르 초기화 방법은 시그모이드 그리고 하이퍼 탄젠트와 같은 비선형 함수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렐로 함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사용 시 출력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렐로 함수에는 또 다른 초기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 노말 초기화 방법입니다. 히 초기화 함수는 렐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때 효과적인 초기화 방법입니다. 히 초기화는 루트 n분의 1을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로 초기화하는데 이 왼쪽은 활성화 함수가 렐로 함수인 5층 신경망에서 사비에르를 적용했을 때 활성값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활성값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2층이 깊어질수록 분포가 치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층이 더 깊어진다면 거의 모든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히 초기화를 사용한 결과는 어떨까요? 층이 깊어지더라도 모든 활성화 값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활성 함수는 렐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중치 초기화는 활성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비에르 초기화 방법을 렐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히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중치 초기화 방법은 이 외에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다, 발표 잘 들었고 정말 잘하셨는데, 그 뭐지? 혹시 네, 공부하실 때 네. 책보 하셨나요? 아, 네. 그럼 어떤 책 참고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잠시만요. 이 부분 참고했을 때는 제가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이라는 책을 좀 참고했었습니다. 네, 개요 부분 할 때만 참고했습니다. 뒷부분은 개요 안 보고 그냥 다 스스로 하신 건가요? 아, 찾아서? 뒷부분은 제가 사이트 같은 데 참고해서 그 인터넷으로 음, 보고 참고했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지해도 돼요?